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조금씩 흐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이 피곤하거나 갑자기 눈물이 고이거나 눈앞이 침침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평범해 보이는 증상들 뒤에 숨어있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구건조증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눈이 뻑뻑하고 불편한데도 오히려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증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이 안구건조증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안약 하나만 처방받고 그냥 이거 넣으시면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치료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안구건조증은 단순히 안약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증상에 따라, 생활 습관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잘못된 안약 사용은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치기도 하며 심하면 시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안구건조증의 진짜 원인부터 증상 구별법,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실제로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법까지 모두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장비나 고가의 치료 없이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지금 눈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구건조증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좋아질 수 있는 병입니다. 단, 제대로 알고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가갈 때만 그렇습니다. 안구건조증이 생각보다 쉽게 좋아질 수 있는 병이라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면 단순히 눈물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물이 부족한 경우와 눈물이 금방 증발해버리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며 원인과 치료법도 전혀 다릅니다. 먼저 눈물이 부족한 경우는 주로 나이와 관련된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면 눈물샘의 기능이 떨어지고 눈물의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더욱 심해지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는 눈물의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자주 인공 눈물을 넣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누전폐쇄술 같은 처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눈물이 충분히 생성되는데도 눈이 계속 건조하고 피로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층이 금방 증발해버리는 타입입니다. 이 경우는 눈꺼풀에 위치한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막혀 있어 눈물이 눈 위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쉽게 날아가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눈물이 마르면서 외부 자극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눈이 쉽게 따갑고 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성 부족형과 증발 과다형으로 나뉘지만 많은 분들은 이 둘이 함께 나타나는 혼합형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노화로 인한 눈물 생산 감소와 함께 오랜 시간 스마트폰 사용, 수면 부족,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눈꺼풀 기름샘의 기능도 저하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을 찾은 박영자님이며 68살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 눈이 침침한가 보다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후만 되면 눈이 뻑뻑하고 잘 보이지 않아 TV도 오래 못 보고 책도 금방 덮게 되었죠.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눈물층의 두께가 현저히 얇고 기름막도 거의 형성되지 않아 눈을 뜨는 순간마다 건조 증상이 즉시 발생하는 상태였습니다. 박영자님처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고 병을 키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은 정확한 원인 파악이 첫걸음입니다. 내 눈이 왜 건조한지, 어떤 타입인지 알게 되면 치료 방향도 훨씬 명확해지고 눈의 피로감과 불편함도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쉽게 찾는 인공 눈물은 정말 도움이 될까요?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인공 눈물의 숨겨진 진실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박영자님의 사례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분들이 안구건조증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인공 눈물입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눈이 뻑뻑할 때 한 방울만 넣어도 금세 편안해지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인공 눈물은 분명 도움되는 치료 방법 중 하나지만 사용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장 흔한 실수는 보존제가 들어있는 다회용 인공 눈물을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개봉 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한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존제가 반복적으로 눈에 닿을 경우 오히려 각막 세포에 자극을 주고 눈물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전문의들은 하루에 3번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용 직후 미세 플라스틱이 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회용 인공 눈물 용기는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 개봉 순간 미세 입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외 일부 연구에서는 이 플라스틱 입자가 실제로 눈물과 함께 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첫 방울은 버리고 사용하는 습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면서도 안타까운 오해는 눈이 뻑뻑할수록 인공 눈물을 많이 넣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심한 경우 자주 넣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사용은 우리 눈이 스스로 눈물을 만드는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공 눈물은 치료의 보조제일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는 약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의 원인이 증발 과다형일 경우 단순한 물 성분의 인공 눈물은 쉽게 마르고 증상 개선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사용과 오해가 계속될 경우 우리 눈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선 안구건조증이 방치될 때 나타나는 무서운 결과들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인공 눈물을 잘못 사용하거나 그것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다 보면 문제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안구건조증이 단순한 피로감이나 뻑뻑함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인데 하고 방치하시지만 안구건조증을 오래 그대로 두면 눈에 실질적인 손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각막 손상입니다. 각막은 눈의 가장 바깥에 위치한 투명한 조직으로 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막이 쉽게 깨질 경우 각막이 외부 자극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미세한 상처가 반복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처는 보통 몇 시간 안에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문제는 그것이 반복될 때입니다. 자꾸 벗겨지고 회복되기를 반복하다 보면 각막에 미세한 흉터가 남게 되며 이 흉터는 눈으로 봐도 잘 보이지 않지만 시력의 선명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과에서 각막 지형도 검사를 해보면 눈이 건조한 사람들의 각막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불규칙 난시라고 부르며 일반적인 안경이나 렌즈로도 교정이 어려운 시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게다가 단지 각막뿐 아니라 결막 역시 반복적인 건조와 자극으로 인해 충혈되거나 색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맑고 깨끗했던 흰자위가 점점 누렇게 변하거나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눈이 자주 충혈돼서 사람들이 어디 아프세요? 잠 못 주무셨어요? 라고 묻는다고 하소연하시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시각 자극에 저하는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데 있어 눈은 가장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눈이 침침하고 시야가 흐리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고 뇌로 전달되는 자극도 감소하면서 인지력 저하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이렇듯 안구건조증은 단순한 눈의 피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는 병원 치료 없이 생활 속 실천만으로도 증상이 확연히 호전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생활 속 치료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병원에서 큰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은 생활 속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눈물막을 회복시키고 증상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박영자님 역시 병원 처방과 함께 이러한 방법들을 꾸준히 병행한 결과 3개월 만에 눈의 피로감이 거의 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따뜻한 찜질입니다. 눈꺼풀 안에 있는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눈물의 기름막이 약해져서 눈물이 쉽게 증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체온보다 높은 온도에서만 녹기 때문에 단순히 손으로 눈을 비비는 정도로는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일 최소 15분 이상 따뜻한 찜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용 찜질팩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사용하는 것도 좋고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눈꺼풀 안쪽까지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눈꺼풀 청결 관리입니다. 눈꺼풀 주변에 피지와 각질, 노폐물이 쌓이면 마이봄샘이 막히기 쉬운데 이때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로만 세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남성분들 중에는 세안 습관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안구건조증이 더욱 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꺼풀은 얼굴보다 더 섬세하게 관리해야 하며 전용 눈꺼풀 세정제나 순한 티트리 오일 제품을 활용해 속눈썹 라인을 따라 살살 닦아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름 성분이 포함된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도 증발형 건조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중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리포직, 이디오겔 같은 제품들은 점성이 높고 눈 표면을 오래 보호해주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만 넣어도 충분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집중해서 볼 때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잘 깜빡이지 않게 되는데 이로 인해 눈물막이 금세 마르고 자극이 심해집니다. 따라서 6초에 한 번씩 눈을 천천히 완전히 감았다가 뜨는 연습을 의식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 조절입니다. 실내에서 에어컨, 히터, 선풍기 바람이 직접 얼굴로 향하지 않도록 방향을 조정해 주세요. 바람이 눈에 바로 닿으면 눈물막이 더욱 쉽게 마르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공기청정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써도 건조증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눈 건강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으면서도 자주 간과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잠과 눈물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눈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쉽게 놓치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찜질이나 세안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충분하고 깊은 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의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눈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면 중에 눈물샘과 눈 표면의 세포들이 재정비되고 하루 종일 사용한 눈의 피로가 풀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안과에 내원한 김순희 님이요. 66살. 은 다양한 인공 눈물을 써보고 찜질도 해봤지만 눈의 건조함이 나아지지 않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담 도중 요즘 평균 몇 시간 주무세요? 라는 질문에 4시간 정도요 라고 답하셨죠. 문제의 핵심은 수면에 있었습니다. 이후 수면 시간을 하루 7시간 이상으로 늘리자 눈의 건조함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룻밤만이라도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눈물이 9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눈물 분비량 자체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눈물막의 안정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날 하루 종일 눈이 뻑뻑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잠을 충분히 못 자면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눈물의 증발 시간도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눈은 계속 깨어있는 상태로 말라가는 중인 셈이죠. 그 결과 눈물의 보호막이 금방 깨지고 외부 자극에 노출되면서 더욱 쉽게 통증이나 시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안구건조증뿐 아니라 시력 저하, 두통, 집중력 감소까지 유발할 수 있어 삶의 질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과도한 카페인 섭취, 밤늦은 식사 등은 모두 수면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니 함께 조절이 필요합니다. 결국 수면은 눈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수면만큼이나 내 몸속에서 눈을 지켜주는 영양소와 음식도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눈을 위한 식단과 구체적인 영양 성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더불어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 몸속에서 눈을 지켜주는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음식으로 섭취하는 영양소의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데 이럴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이 바로 눈이기도 합니다. 안구건조증이 지속되는 분들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지방이 거의 없는 식단 혹은 가공식품 위주의 불균형한 식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기름, 점액, 수분이 섞인 복합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름막은 눈물의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하며 이 기능을 유지하려면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건강한 지방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마이봄샘의 기름 분비를 도와 눈물막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 들기름, 아마씨유 등에 풍부하며 평소 식사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1000mg 이상의 EPA 플러스 DHA를 꾸준히 복용하면 눈의 건조 증상이 완화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는 각막과 눈물샘 조직의 면역을 안정시키고 눈물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햇빛을 잘 쬐지 않거나 칼슘 흡수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비타민 D가 매우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정기적으로 혈중 농도를 확인하고 보충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C 역시 각막 상피 회복과 항산화 작용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눈의 작은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알 정도의 비타민 C를 꾸준히 복용하면 안구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기자차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즐겨 마시는 이 차는 루테인, 지아잔틴 등 눈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루 한 잔 따뜻하게 우려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눈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눈에 좋은 영양은 약국에서 사는 알약만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과 마시는 차 한 잔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눈 치료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구건조증이 단순히 눈이 뻑뻑한 증상이 아니라 시력, 삶의 질, 심지어 인지 기능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인공눈물 사용법, 수면 습관, 식생활 하나하나가 눈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눈에 좋다는 약이나 비싼 치료만 찾기보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찜질, 눈꺼풀 세정, 기름막이 포함된 인공눈물 사용, 의식적인 눈 깜빡이기, 에어컨 바람 피하기, 7시간 이상 수면, 오메가3화 비타민 섭취, 구기자차 한 잔,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 눈을 편안하게 만들고 하루하루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도 눈이 자주 시리고 침침한데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안구건조증은 포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아니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눈의 신호입니다. 혹시 주변에 같은 증상으로 고민하는 부모님, 친구, 이웃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함께 나눠주세요. 정보 하나로 누군가의 일상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눈은 우리 삶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그 창을 오래도록 막고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아주 작은 변화 하나씩 함께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